북한에서 드론을 어떻게 격추할 것인가 이런 영상이 나오네요. 네. 상당히 북한다운 생각입니다. 이게 저라고 해도 북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딱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북한의 사고가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소멸해야지 어떻게 소멸해요? 사망률이 얼마 나올 거라고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예측하지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많은 군인들이 희생될 거라는 거는 알죠. 알면서도 보내는 거죠. 북한에서 복무한 것이 만 7년 한 3개월 정도 했습니다. 보통은 평균 10년, 횟수로 10년 채우곤 했었는데 제가 군복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만 3년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총 쏘고 이런 실전 경험은 없죠. 실탄 사격을 1년에 6발 정도 해요. 동계 훈련에 3발, 하계 훈련에 3발. 전문 건설하는 부대는 그 친구들은 총도 없어요. 지 총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특수부대는 가기 싫어하는 부대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나 갈래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단순하고 그리고 키가 좀 크고 육체적으로 좀 준비된 친구들을 거기 보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신체적으로 조금 피지컬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현대전을 영상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걸 볼 데가 없거든요.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군대들이 지도 대신 다 GPS를 가지고 다닌대요. 근데 GPS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GPS가 대체 뭐 하는 거지? 우리는 민간인들도 휴대폰에 GPS 다 깔려가지고 다니지만 GPS 모형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북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그런 스스로의 자아 이런 게 없어요.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걸 전혀 못 쓰게 하고 딱 틀어막고 그 뇌 구조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믿는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교육만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좀 위협적인 부분이죠. 신체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현대전에 이런 신식 무기 같은 거를 잘 써보지 못했다. 그 두 가지를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부대라는 그 부대가 북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의 일반 군보다 나은 거지 다른 세계에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한민족이 다 똑같잖아요. 원래 1950년대는 똑같았겠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북한의 남성들이 대한민국 남성들보다 평균 10cm가 작습니다. 그렇게 신체 골격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진 겁니다. 먹지 못하다 보니까 영양실조 같은 거를 반드시 거쳐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신체가 막 힘이 피지컬이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군인들이 몇 명 없어요. 네, 다 그냥 뭐 속된 말로 비들비들한 거죠. 지금 영상 속 상황은 지금 아마 해바라기 밭 같아요. 거기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드론 공격 같은 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드론을 어떻게 격추할 것인가 이런 영상이 나오네요. 네. 상당히 북한다운 생각입니다. 이게 저라고 해도 북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딱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민주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한 사람을 미끼를 삼고 나머지 그 둘이 그걸 소멸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아직 북한의 사고가 좀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머리를 구조를 알고. 근데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소멸해야지 어떻게 소멸해요? 분명 소멸은 해야 되는데 자기 한 목숨 바쳐 소멸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정신에서는 그 방법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서 있었다면 그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북한의 군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 군인의 임무 첫 번째가 군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쳐 싸워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하고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뇌의 구조 자체가 우리하고는 너무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한 부분이지 북한에서는 그 군인들은 그냥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거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군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민주주의 군대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군대는 명령을 수행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기의 목숨은 두 번째입니다. 6.25 전쟁 때
저기 함경도에 장진호라고 있어요. 장진호에서 미군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그때 전사를 했는데 미군이 그 시체를 찾아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미군은 북한에다가 계속 요청하거든요. 야, 우리 그 시체 좀 찾아줘. 이렇게 하거든요. 미군이 어쨌든 그만큼 죽은 사람까지도 우리는 찾아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산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쭉 살아보면 그 전체주의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부품에 지나지 않는 거지,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드론을 제가 일단 한국에 와서 처음 봤고요. 제가 나온 지 오래된 GPS도 본 적이 없다는데요. 네. 그런데 드론이 막 작은 게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 머리를 맴돌면서 폭탄을 떨구리라고요. 누가 그걸 어떻게 그걸 상상해요. 네. 드론은 봤겠죠. 저기 가면 그런 게 날아다니는데 조심해라. 뭐 이런 것쯤은 들어봤겠죠. 처음 가서 악몽을 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을 잘 대비하고 하는 데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을 겁니다. 사망률이 얼마 나올 거라고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예측하지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많은 군인들이 희생될 거라는 거는 알죠. 네,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 김정은이 봤을 때 러시아 군인들의 그런 피지컬하고 북한 군인들의 피지컬, 이런 전투 능력 자체가 상당히 차이 나는 거를 김정은이 모르겠어요. 네, 그걸 다 알면서도 보내는 거죠. 90% 아마 처음에 파견된 군인들은 아마 살아남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들이 받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들이 결코 두 손 들고 그냥 가만히 항복할 존재들은 아니다고 볼 수가 있죠. 언어 장벽에 대해서 뭐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전쟁에서 이게 막 하는 게 독서 토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쟁 언어가 단순합니다. 공격, 숨어, 뭐 쏴, 뭐 왼쪽 오른쪽 퇴각, 뭐 이거면 뭐 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어의 큰 장벽은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그냥 하루면 그건 뚝 맞춥니다. 그냥 하루면. 지금 아시아권 국가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그런 교육기관, 이것이 아마 상대적으로 북한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북한은 러시아하고 우방이라고 믿어왔었고, 그리고 영어를 배우기 전에 또 과반수가 러어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언어, 뭐 통역사 이런 거를 꽤 많이 보냈을 거예요. 네, 러시아 언어 되는 사람들은 그 우선권을 그냥 아마 거기 갔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지휘하고 능력 이런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 군인들보다 저는 북한 군인들이 잘 싸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전투 실력 차이에서 전황을 뭔가 막 역전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러시아 군인들보다 많을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군인들은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다 쓰면서 지들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미제가 주축으로 하는 저기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우린 반미 전선 얘네를 막아야 된다, 쟤네가 싸워라 하니까 그냥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변화, 많이 죽고 하면은 그에 따르는 두려움도 많겠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도 죽고, 뭐 제대로 안 싸워도 죽고, 뭐 죽는 건 매 한 가지거든요. 수치스럽게 죽겠냐 아니면 영웅적으로 죽겠냐, 이렇게 봤을 때 영웅적으로 죽고 그렇게 세뇌교육을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그냥 뭐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반도라면 상당수가 투항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뭐 50% 이상이 막 넘어올 거예요. 그냥 떼를 져서 넘어올 거예요, 우리한테, 대한민국한테. 그런데 전선 상황이 여기가 아니고 저기 어디 유럽에 가서 싸웁니다. 뭐 투항했다고 해도 지가 그 세계에 가서 환영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언어도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투항의 의지 자체가 좀 상당히 낮은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하고 딱 붙었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맞춤 심리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그런 심리전 같은 걸 보면 북한의 그 군인들의 심리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뿌린 걸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김일성 수령이 당신들이 여기 와서 싸우는 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심리전을 할 때 좀 지극히 자본주의적으로 다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싸우고 러시아 군인들은 싸우고 돌아가면 이만한 돈을 받고 돌아간다. 근데 너네는 싸우고 돌아가면 얼마나 돈을 받을 것 같냐? 이게 너네 그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네가 그런 돈을 받지 못하는 거다. 목숨 바쳐 싸우고도 너네가 그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그 체제 때문이다. 그 체제를 위해서 싸우겠냐? 이렇게 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접근을 아직까지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째, 제가 북한에 있다면 러시아를 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전장이 많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스스로의 그 지옥 같은 삶을 자살도 자체로 할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면 노동당이 싫어, 노동당에 대한 반항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죽을 것 같으면 진짜 러시아에 가서 다른 세계도 보고, 그리고 최소한의 러시아에 가면 북한보다 상황이 나아요. 아무리 죽고 살고 하는 문제지만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진짜 전장터를 방불케 하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러시아 가면 빵에다 고기 같은 거를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있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배 타고 러시아 해역까지 가서 오징어를 잡다가 러시아 그 해양 경찰에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감옥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러시아에는 감옥 가니까 버터를 주더라. 제가 북한에서 그냥 열심히 뭐 감옥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버터를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감옥도 버터를 준다는데 일반 사람들은 가면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환상이 다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벌목을 가는데 러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에 해당한 돈을 이제 벌었잖아요. 아마 절반도 못 받을 거예요. 네, 노동당에 다 뺏기고 한 절반도 못 받는데 그것마저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동경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러시아를 안 가겠다고 마다할 필요가 없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 부모님들이 군대를 10년, 뭐 13년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 자녀들에게 야 나가서 영웅이 돼서 돌아와라. 뭐 그랬어요. 부모님들도 다 세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근 연간에는 야 다 그따위 다 걷어치우고 살아 돌아와라. 네, 이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긴 했지만 지금 뭐 북한의 그 상황이 살아 있어도 그 값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뭐 이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좀 어렵네요. 보상을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상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가서 죽었는데 너네 아들 죽었어 하고 마지막에 열사증이라는 걸 하나 건네줍니다. 뭐 좋아야 무슨 어디 진짜 최고로 받아야 영웅칭호 하나 받는 거예요. 그 영웅칭호 받으면 그 사회적으로 저 집에 영웅이래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1년에 뭐 다른 사람들은 쌀을 공급 못 받으니까요. 그런 집에 쌀 한 10kg 뭐 많이 주면 쌀 50kg 이렇게 주면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네. 아들 쌀 50kg에 바꾼 거죠. 네. 근데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는 쌀 50kg 그거 뭐 해? 하루 종일 알바하면 그냥 쌀 50kg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의 과반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게 진짜 이 전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쌀 50kg 받으면 이걸 큰 거로 생각해요. 세계가 김정은을 악마화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분명한 인간이겠죠. 인간이어서 뭐 조그만한 가책 같은 거는 느끼겠죠. 네, 그것마저도 안 느끼면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죠. 네. 하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체제의 공고성을 위해서 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사람들, 무기 개발에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던가
그리고 북한이 비행훈련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휴가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요 최근 연간에 전쟁을 하면서 국제봉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석유 수요가 뭐 과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거 남는 뭐 기름 같은 거 북한에다 좀 넣어주고 그러면 북한에 부족했던 공군력 같은 것도 좀 끌어올리고 네, 이런데 김정은은 그런 데서 만족을 하는 거죠. 대중의 전반적인 여론은 지금 노동당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확 변해라, 노동당 좀 무너져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 사회 분위기상 노동당이 어떻게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을 못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뭐 많은 아들 딸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들인데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잘못된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여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쭉 보면 자기 스스로가 잘 사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기 스스로 한 목숨 바치면서 국가가 잘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만 잘 살 거야. 이런 걸 못 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누구네 집 아들이 나가서 죽었대. 그러면 참 안 됐다. 이걸로 끝이에요. 뭐 다른 생각을 만약에 그거보다 더 엄청난 생각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에는 교도소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 뭘 훔치다가 가거나 어떤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런 것은 경제범이라는 걸 해서 일반 교도소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슈하고 관련된 반론을 하거나 거기에 항의를 하거나 하면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살아나오지 못합니다. 거기 가면 그냥 뭐 죽어서도 못 나옵니다. 일반 교도소도 인간 취급을 안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이거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스스로 뭐 자기가 위협을 무릅쓰고 노동당하는데 항거할 그럴 엄두를 차마 못 내는 거거든요. 뭐 전쟁은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전쟁 못지않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한 거죠. 네. 뭐 전쟁이 차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전쟁하고 북한 상황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러시아에 파견된 군인들은 어떻게 하나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 막 적극적으로 싸우자니 좀 죽음도 막 두렵고 네. 그런 갈등을 할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싸워야죠. 네. 싸워야 되는 그런 참 모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누구나 그냥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똑같이 살아 돌아가고 싶고 살아서 부모님 곁에 가고 싶을 거고 네. 그 전쟁을 진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도 스스로가 알았을 테고 네. 그러면 참 그냥 건강해서 돌아가고 싶은 게 첫 번째 마음일 거죠.